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해서 경기도 치과의사회와 비욘디가 아주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가 시리고 흔들리고 붓고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데요. 요즘에는 80세 시대가 아니라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흔들리는 치아를 건강하게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바로 모시고 좀 소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경기도 치과의사회 전성원 회장님, 그리고 그 옆에는 위현철 부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비욘디 아주 이렇게 특별한 귀한 걸음을 해주셨는데요. 비욘디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를 좀 한 분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고양시에서 치과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또 경기도 치과의사회에서 이제 회원들과 또 여러 그 치과 관련된 단체들과 함께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치과의사회 회장 전성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수원에서 개업하고 있고요. 경기도 치과의사회 부회장 위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이 뭐 구강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뭐 치주 질환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 구강 보건의 날은 무엇인지 다양한 내용을 좀 준비를 아주 슬라이드로 알차게 준비를 해 주셔서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저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거 하나만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 명칭이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의사회, 학회 이런 것들이 좀 헷갈려가지고 뭐 협회랑은 좀 다른 건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지요. 네, 협회라고 하면 네. 이제 법정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에 각 그 직능 단체별로 협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제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치과의사 하면은 누구나가 가입해야 되는 그런 법정 단체이고요. 그 산하에 그 광역시 혹은 도에 각 지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있는 치과의사들이 모여서 함께 활동을 하는 경기 지부인 거고요. 경기도 치과의사회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리고 네네. 각 지역별로 예를 네. 들어 뭐 여기가 지금 강남구? 강남구죠? 예. 강남구 치과의사회가 있고요. 그 아래 경기도 또. 내에서도 네네네네. 각 시나 군별로 또 무슨 시 치과의사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는 분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두 분은 경기도 치과의사회를 대표하시는 네. 두 분을 저희가 영광스럽게 모셔서 오늘 알찬 내용에 대해서 얼른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질문 주시면 이따가 두 분의 자세한 답변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질문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 좀 얼른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제 회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인데요. 이제 나 다시 돌아갈래. 흔들리는 치아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슬라이드를 또 알차게 준비해 주셔서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흔들리는 치아, 뭐 노래도 흔들리는 뭐 이런 게 있지만 네. 저희는 입안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 다시 돌아가려는 과연 현재 흔들리고 있는 이가 치료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약을 먹는다거나 이걸 통해서 원래대로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건지 설경구의 그 박하사탕처럼 돌아갈래라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게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정답은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끝나가는 말미에 아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또 궁금한 게요. 저도 막 가끔 이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나이가 드시면 더 그러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흔들리면은 결국에는 빠진다. 약간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약간 맞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꼭 그렇진 않은지 이것도 궁금해서 요거 하나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맞기도 하지만 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네네네. 흔들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뿐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이유가
회복이 가능한 거일 수도 있고 아, 네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흔들리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잇몸 관련된 질환 때문에 네. 주변에 있는 지지 조직이 파괴된 상태에서 흔들리는 거다 그러면 이거 벌써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조금 무리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주 건강한 분들도 네네. 그 당시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제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 원인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정상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진짜 이게 약간 뭐 영구적인 손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럴 때는 의심이 된다 하면 일단 얼른 치과에 가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슬라이드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그 현재는 여러 가지 구강 관련된 예방이나 치료 술식의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또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인식도 평상시에 많이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이는 언제 꼭 닦아야 되고 이런 것들 흔히 얘기하는 관심도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구강 건강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그 65세 이상 노인의 한 50% 이상은 2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그래요? 치아가. 50%나요? 사랑니를 제외하고 47, 28이니까 28개의 치아가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되게 이제 구치부, 어금니 쪽 이들이 많이 빠지면서 20개가 채 되지 않는 분들이 절반이 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그 2080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회장님. 네. 이게 20개 치아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도 들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우리가 이가 28개? 네. 근데 왜 이게 20개라고 하는지 이것도 궁금했거든요. 2080은 네. 제일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네네네. 먼저 일종의 그 치과 관련된 국민운동으로 네네네. 이제 시작한 그런 아. 구호인데요.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그 구호를 들여와서 치약 이름으로 그러니까요. 치약이 있죠. 그 내용이 이제 80세까지 네. 20개 이상의 치아를 남기자라는 얘기고요. 그 20개 내에는 이제 미관상의 이유 때문에 전치부 포함이 되고 그리고 작은 어금니 2개씩 하면은 이제 모두 해서 8개잖아요. 네. 그래서 전치부하고 이제 어금니 쪽 해서 총 위에 10개, 아래 10개 정도의 치아를 남겨서 그걸로 하면은 이제 씹어 먹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해서 노인분들 80이 될 때까지 적어도 네. 20개의 치아를 남길 수 있도록 예방과 관리 이런 것들을 잘 하자라는 운동이 있었고요. 저희도 한동안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하기도 했었죠. 이 의미를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제 20개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그쵸. 네. 좀 경각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주 질환이라는 얘기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치주가 치아 주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치아 주위 조직에 어떤 병들이 생겼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그 잇몸이나 잇몸뼈 이런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 내에 어떤 염증이나 혹은 결손 또 이 붙어있는 이런 부착 같은 것들이 끊어지면서 흡수가 돼서 없어지는 이런 과정들에 있는 것들을 치주질환에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정상적인 치아 조직과 그다음에 병에 이완된 치아 조직의 이제 모식도를 그려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치은하고 겉에 있는 조직, 이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내에는 이제 치조골이 있죠. 그리고 치조골과 치아 뿌리를 연결해주는 치주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주인대가 이제 치아 뿌리 내에 백악질이라는 곳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아가 빠지지 않고 뼈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른쪽에 보면 염증 때문에 뿌리에 이렇게 치석이 끼어 있는 치석이 끼어 있는 이런 모양이 있고 그것 때문에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제거가 안 되면서 염증이 일어나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부착이 끊어지고 그리고 밑에 있는 치조골도 여기에 비해서 여기 날카롭게 올라와 있지만 여기 이제 흡수가 돼서 아주 이렇게 거칠고 무디게 이렇게
낮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치아와 치아 주위 조직을 잘 보존을 하고 이 염증으로 이완돼 있는 그 조직들을 이제 없애고 깨끗하게 해서 이 부분에 있는 세균이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없애는 이런 과정들을 치주 치료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치주 질환의 단계와 그 각각에 따른 치료법 이런 것들이 이제 역시 또 모식도로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정상적인 조직입니다. 여기에 치은 열구라고 치아 윗부분 그 치관 부분이죠. 치관 부분에 살짝 한 2 내지 3mm 정도 덮고 있는 결합은 되어 있지 않은 그렇지만 덮여는 있는 치은 조직이 있고요. 그 밑에 부분에 결합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합이 깨어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어야지만 이제 건강한 잇몸으로서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오랫동안 염증이 지속되면 이 결합들이 이제 깨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 치주염 같은 경우는 이 결합이 많이 깨져서 이제 밑에 있는 뼈도 흡수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 연결돼 있던 이 치주인대 부분 쪽에 연결돼 있던 이런 결합도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각각 그 치은염이나 이런 그 초기 치주염, 말기 치주염 이런 단계별로 초기에는 건강할 때는 그냥 스케일링만 하면은 이제 회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초기 치은염 정도 단계에서는 스케일링과 그다음에 이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잇몸 속에 붙어 있는 치석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제거해서 깨끗하게 뿌리를 깨끗하고 이제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치근 활택술이라는 치료를 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깊이가 있는 뿌리 있는 데까지 흡수가 돼서 내려간 경우에는 치주 소파술로 밑에까지 이렇게 긁어주고 이쪽에는 그 많이 커져 있는 염증 조직 이런 것들도 떼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깊은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제 기구를 넣어도 보이질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면들을 잘 제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치주 수술을 통해서 잇몸을 열고 속에 있는 뼈와 뿌리를 드러나게 한 상태에서 청소를 하고 표면을 깨끗하게 하고 여기처럼 이제 각지구 이렇게 거칠게 되어 있는 뼈 표면도 갈아준다거나 아니면 뼈가 조금 모양이 아주 이상적으로 생겼다 그러면 이제 인공뼈나 이런 것들 나면서 치족을 이식술 이런 것들을 함께 해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치료가 굉장히 달라서 좀 빨리 치료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치주 질환 왜 생기는 거예요, 회장님? 치주 질환의 원인은 생각보다 이제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세균입니다. 이 세균이 이제 국소적인 요인으로서 제일 큰 영향을 주게 되고요. 세균이 붙을 수 있는 치태 그리고 치석 또 씹을 때 이 윗니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면 그 상대되는 쪽에 있는 조직이 안 좋은 힘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 때문에 또 일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네네. 약간 어느 날 갑자기 이가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교정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잇몸과 그 치족골 사이가 넓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가 움직이는 중간에는 계속 이가 막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이지만 교정하는 그 교정력이 없어지고 한 몇 주간 이제 그 힘을 안 받는 상태로 이렇게 지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조직이 다시 이제 정상으로 회복이 되면서 흔들리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치주 질환의 원인으로는 이런 세균, 치태, 치석 또 교합 같은 그런 국소적인 원인과 또 유전이라든가 흡연, 음주 또 당뇨, 면역 기능 이상 이런 전신적인 요인 또 스트레스라든가 뭐 나이, 연령 같은 그런 사회적 경제적인 그런 요인도 치주 질환의 원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치아 자체를 잃게 해서
씹는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발음을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전신 질환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치주 질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균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세균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입안에 세균이 정상보다 많이 있거나 특정 세균이 개체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서 이 세균들이 입안을 통해서 이제 혈류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 같은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폐 질환, 또 류마티성 관절염, 또 당뇨 이런 것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기사 통해서 되게 많이 봤는데 이제 흔히 이제 잇몸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되게 전신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내용들이 저는 좀 흥미롭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치료해야 되는지 얼른 좀 결론 내려주세요. 네. 먼저 이제 치주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은 스케일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안에 있는 치태와 치석 그리고 그 표면에 붙어 있는 세균들이 원인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주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고 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치석들이 많이 끼어 있고 이거를 제거를 하면 이제 피도 좀 나고 그렇지만 이제 표면은 아주 매끈한 상태가 되었죠. 네. 그게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고 2주일 되면 이제 거의 정상적인 그런 형태로 아주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제일 간단하고 또 아주 정상적인 건강한 잇몸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그런 예방 치료이지만 잇몸 치료를 하는 기본이고 또 잇몸 소파술 혹은 치주 수술을 하기 위한 전 단계 처치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치료 방법이고요. 그리고 치주염까지 진행되지 않은 초기의 치은염 정도라면 정기적인 스케일링만으로도 충분히 질환의 상당 부분을 예방하고 또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치근 활택술 혹은 치주 소파술인데요. 이거는 이제 치석 제거는 보통 이제 잇몸 윗부분에 올라와 있는 치석들 위주로 해서 많이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치석은 요 위에만 끼는 게 아니고 잇몸 속에까지 이렇게 기어 들어가듯이 이 내부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끼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기구라든가 혹은 이제 초음파 기구나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빼는 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기구들로 이제 긁어서 이 속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고 치아 표면이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붙게 되면 약간 변하면서 이렇게 좀 거칠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치근활택술, 치주 소파술입니다. 두 개는 사실은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깊이의 차이가 있고 수식 자체는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은 곳에 있는 염증 조직과 그리고 원인이 되는 것들을 제거를 해주면 잇몸 속에 있는 잇몸이 이제 가라앉고 그러면서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조금 이렇게 사이가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뿌리가 드러나고 드러난 뿌리 쪽에 좀 이가 좀 시려진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좀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치석 제거나 혹은 치주 소파술, 치근활택술을 하기 전에 이미 속에 있던 아까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날카롭게 올라와 있는 이런 치조골이 이미 흡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흡수가 됐지만 잇몸은 부어서 위에까지 이렇게 덮고 있던 것들이 이제 염증이 가라앉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밑으로 단단해지면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예전에는 사이도 붙어 있었고 치석이 껴서 붙어 있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잇몸이 뿌리를 가리고 있었는데 이게 회복되고 이제 아물면서 뿌리도 드러나고 이 사이도 떴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원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이 돼서 그렇게 된 거라서 예, 그렇게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은 이제 치주 수술입니다. 이 사진은 잘 보이진 않지만 이제 잇몸을 잘라서 이제 들어 올리고
그 속에 있는 치조골과 뿌리를 드러낸 상태에서 깊이 있는 이물질, 염증 조직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치주 수술인데요. 이렇게 수술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직접 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같은 경우는 뼈 속에 이렇게 오목하게 흡수된 부분이 있는 거죠. 거기는 역시 이렇게 열은 상태에서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해줘야지만 이 내부에 있는 염증 조직을 제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주 수술이 어느 정도 이상 안 좋으신 분들은 치주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 전에 빨리 좀 병원을 가야겠네요, 원장님. 좀 그렇죠. 무서워요, 사진 보니까. 그게 요거입니다. 아, 사실은 이 쳇바퀴를 끊임없이 돌아가실 때까지 돌고 돌아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그 단계와 각 단계별로 필요한 그런 치료가 있는 것처럼 치주질환은 치과에 오셔서 먼저 잇몸 검사를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나의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고 필요한 게 치석 제거 정도만 해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치은 연화 소파술이나 혹은 치근 활택술 정도로 해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치주 수술까지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를 한 이후에 그러면 나는 이제 치료가 끝났으니까 정상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일로 넘어옵니다. 네네. 건강하신 분들 아니면 초기에 치은염 정도의 분들은 치석 제거까지만 하면 정상으로 회복이 되시니까 여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내가 이상한 찐 부분이 없는지 혹은 제대로 양치질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또 필요에 따라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검사. 오케이, 그럼 다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동안 치석이 좀 생기셨네요. 그러면 이제 치석 제거술로 갈 수도 있고 또 관리가 좀 안 되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좀 더 나빠져서 치근 활택술까지 하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간 다음에 또 다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유지가 되고 있으면 다시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아니면 쭉 가서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여기가 이제 평상시 있어야 되는 위치이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가장 최근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22년 거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1위에 요게 올라오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등으로 올라왔는데요. 요표는 네네네. 뭐냐면 우리나라 다빈도 외래 질환으로서 다빈도 상병 통계라고 이제 매년 통계를 내서 각 병명별로 질병별로 환자가 몇 명이었는지 이것들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질병별로 요양급여 비용을 지불한 그 총액도 이제 통계를 내고 있는데 22년도 통계에서 2등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기해서 요 표를 갖고 왔는데 그러네. 사실은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라서 그 응급실 내지는 그 코로나 검사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처방하거나 관련된 약 이제 그 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상병명이 1등이었고요. 네네. 저희는 이제 2등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이 아니죠. 2004년에는 400만 명으로 다빈도 상병 통계가 8위였거든요. 그런데 2011년에 2등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19년부터 이제 1위를 하기 시작해서 요때만 잠깐 2위로 내려왔고 다시 또 1위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잇몸병이 감기보다도 더 많이 걸리는 항상 그러니까 성인의 입안에는 잇몸병이 치은염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19세 이상은 연 1회 의료보험으로 이제 치과 그 스케일링을 일반으로 안 하고 의료보험으로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험 적용한 것도 또 영향이 있고 그래서 현재 치주질환이 우리나라 그 성인들이 전체에서 걸리는 게 제일 많은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기보다도 흔한 만성질환인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 하고 보면 일단은 기본이 금연입니다. 금연은 치석이나 치태를 증가시키고 또 면역 체계를 저하시키면서 그 여러 가지 구강 질환에 대한 그 악화를 시키는 것도 있고요. 또 치과 수술을 하고 나서 흡연을 하시게 되면 혈관이 축소되면서 혈류가 안 좋아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회복 기간도 길어지고 또 부작용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음주 이것도 이제 안 좋고, 또 하나는 음주 후 집에 가서 몸을 정갈하게 씻고 양치질하고 치실하고 주무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바로 집에 가면은 쓰러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씻지도 못하고. 이 과도한 음주는 사실은 치주 질환에 아주 안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적당한 운동, 그리고 건강한 음식. 요즘 저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네. 그리고 식물성 지방, 또 섬유질이 많은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잇몸에 좋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생활 습관들을 가지시는 것들이 이제 치주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또 구강용품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시는 거가 필요합니다. 칫솔도 사실은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기구인데, 치태나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는 데 있어서 세균이니까 그러면 약을, 항생제 같은 것들을 먹어서 세균의 활동을 억제할 수도 있지만 항상 항생제를 먹을 수 없거든요. 그쵸. 부작용도 있고. 네네. 그래서 기계적으로 긁어서 치태와 세균들을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치태를 제거해서 세균을 없애주는 게 필요한데, 요즘 미세모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부드러운 칫솔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딱딱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그분이 치석도 잘 생기고 이런 또 담배도 피우고 이러신 분들은 좀 굉장히 단단하고 좀 센 칫솔을 쓰시는 게 좋고, 네네. 그렇지 않고 잇몸이 좀 약한 여자분들은 그거보다는 좀 부드러운 거. 또 미세모 같은 것들은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치주 질환 관련해서는 미세모는 아주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미세모가 쉽게 약해지고 이게 끝부분이 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새 걸로 한 달에 한 자주 번. 갈아주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는 이 말씀이시군요. 끝부분이 이렇게 뭉개지면서 이렇게 제대로 못 닦이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부드러우면 이는 닦는데 치태는 제거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한 새 미세모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저희는 보통 미세모는 치주 수술을 했거나 임플란트 수술을 했었을 때 잠깐 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으로는 조금 강한 칫솔을 권해드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첨단 칫솔인데요. 첨단 칫솔은 끝부분에만 이렇게 칫솔모가 나 있는, 그래서 치아의 맨 뒷부분에 숨어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브릿지라고 이제 보철을 해놨을 때 그 보철무 사이사이, 그리고 요 치아 사이가 이제 잇몸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가 조금 이렇게 내려가서 많이 드러나거든요. 이 드러난 공간들을 첨단 칫솔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제 긁어주시면 다른 방법에 비해서 훨씬 효과적으로 잇몸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실과 치간 칫솔도 병행해서 같이 쓰셔야 되는데, 치실 쓰니까 난 치간 칫솔 쓸 필요 없다, 치간 칫솔 쓰니까 치실 쓸 필요 없다는 아니고요. 각각 적용하는 그 위치가 좀 다릅니다. 치실은 음식물도 빼주지만 치아와 치아가 맞닿아 있는 곳은 칫솔이 아무리 가는 것도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런데 치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치태를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치간 칫솔은 이 치아와 치아 사이 이 안쪽, 바깥쪽과 입천정 쪽 이 안쪽 사이에 의외로 거기가 되게 두께가 있거든요. 한 적어도 7mm, 8mm 이상 되는데, 이 긴 터널 사이를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치간 칫솔도 꼭 쓰실 필요가 있고요. 이 텅클리너라고 흔히 이제 제품들 많이 나와 있는데, 입냄새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쓰시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지금 치주 질환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 첨단 칫솔은 저 처음 사실 봤는데 이거 진짜 바로 구매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회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아를 좀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셨고 댓글도 굉장히 많은데요. 또 우리 부회장님께서도 준비해주신 내용이 또 알찬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또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또 내용을 좀 준비해 주셨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아, 요거 하나만 더 진행하고 할까요? 네. 제가 할 분량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은 아주 정상인 상태까지는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치주 질환의 진행은 막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의 과학의 발달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치주 치료를 꾸준히 하고 치태 관리와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검진을 하면서 치주를 질환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논문에 따르면 치주를 유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치주 치료에 이제 순응하는 그룹과 그것들을 이제 하지 않고 불순응하는 그룹 간에 3배 가까이 치아 상실하는 그 빈도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치주 질환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완치돼서 이제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치주 질환 없어가 아니고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치태가 많이 생기거나 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치과를 다니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지 그런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슬라이드. 네, 이 내용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경기도 치과의사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경기도 치과의사회의 활동이나 혹은 오늘 이거를 그 비욘디화 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6월달이 구강보건의 달이고 6월 9일이 구강보건의 날이기 때문에 이 구강보건의 날이 뭔지를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한 장 슬라이드를 넣었는데요. 네. 그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가 6세입니다. 아, 네. 그래서 6세요? 네. 6세의 6과 어금니를 이제 한자어로 이제 구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자. 그래서 6과 숫자 9를 합쳐가지고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건 이제 꽤 오래 전부터 아마 이런 의학 관련된 단체 중에 가장 먼저 기념일을 정한 게 구강보건의 날 치과협회에서 정한 게 처음일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말과 우리나라의 발음과 연관된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구강보건의 날이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 세계적인 구강보건의 날과 우리나라의 구강보건의 날은 좀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세계적인 그런 날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막 축하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같이 못 하고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의 이제 오래된 우리 그 선배님들이 정한 그런 날이어서 지금까지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의 날에는 저희는 이제 그 구강보건과 관련된 그 활동들을 많이 하신 분들 상도 드리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구강보건과 관련된 그런 상식들을 많이 들리고 양치질하는 방법들을 습관화시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그 공모전, 글짓기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도 많이 좀 진행하고 계시다고 소개를 주셨는데요. 6월 9일 또 기억하셔서 우리 또 구강 건강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방법까지 알아봤고 이제 또 우리 부회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또 슬라이드 보면서 얼른 또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다 하셨나요? 네.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셔서 15분, 20분밖에 안 하신다더니 시간 다 쓰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개업하고 있는 유현철 원장입니다. 지금 경기도 부회장하고 있고요. 오늘 좀 다른 얘기 준비했는데요. 전성 회장님이 이제 일을 좀 더 오래 깨끗이 건강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해주셨다면 저는 이제 이미 흔들려서 못 쓰게 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 해결책 그 방법들은 오늘 그 얘기까지는 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먼저 이가 흔들려서 씻기 힘들게 되는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외상, 다쳐서 또 질병, 또 노화, 결국은 이제 이들은 나이가 들면 빠지게 되겠죠. 빠지게 되는데 그 빠지게 되는 그 원인들 그리고 그러지 않게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상으로 이제 뭐 부딪히거나 심하게 뭔가 잘못 씹었을 경우에 우리가 뭐 이렇게 수직적으로 또 수평으로 금이 가고 부러지고 흔들리고 씹기 힘든 상태가 돼서 치과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더 벌어지기 전에 이제 빨리 신경치료를 하고 씌우고 해서 더 벌어지지 않게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 더 벌어져서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결국 이제 빼고 다음 상황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또 이제 이런 경우 말고 이렇게 이제 뼈 속에서 아까 회장님께 보여주신 것처럼 염증이 너무 심해져서 이렇게 좀 고름이 나오고 있는 경우죠. 어머, 저게 그런 하얀 게 고름이에요? 네, 그렇죠. 어머, 그런 경우는 뼈가 다 저는 녹아서 이빨인가? 그렇죠. 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이제 그 안에 뼈가 다 녹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이제 빼야 될 것 같고 또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이제 잇몸뼈가 좀 좋고 뿌리 끝에만 이렇게 농양이 있어서 흔들리는 경우는 신경치료라는 것도 통해서 살려쓸 수도 있습니다. 신경치료는 이제 이를 뭐 신경을 죽이는 치료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뭐 신경을 제거해서 그 이를 죽이지 않고 뽑지 않고 살려볼 수 있는 그런 치료, 신경치료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 이미 잇몸뼈가 녹고 이제 주변 뼈까지 녹이고 있는 경우는 옆에 있는 치아들까지 안 좋아져서 치솔질이 안 되고 치석이 쌓여서 그 잇몸 질환이 지속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스케일링, 잇몸 치료,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주 수술, 또 이제 뼈 이식 뭐 이런 것들을 뭐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도 이제 안 좋아지는 경우는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예, 뿌리 끝에까지 이렇게 치석이 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은. 오늘 이제 그 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오셨던 30대 후반 남자분이셨는데요. 보시면 이들이 치료를 뭐 충치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아주 좋습니다. 치료받은 적도 없고 치과에 자주 가지도 않았고 그냥 불편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데가 붓고 씻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서 이제 2008년도에 처음 오신 남자분인데요. 오른쪽 아래가 좀 안 좋다 이런 게 이제 주된 CC였고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 받고 뭐 치조골 이식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죠. 또 치료 받고 좀 좋아지면 또 안 오다가 또 이제 또 안 좋아지면 또 와서 치료 받고 이렇게 했었던 경우입니다. 2010년도 한 2, 3년 지나서 잇몸뼈가 이렇게 좀 많이 안 좋아지죠. 잇몸뼈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붙잡고 있는 뼈가 별로 없으면 이렇게 씻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윗니가 부실 때마다 씹을 수가 없게 아프죠. 그리고 갑자기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동안은 씹던 음식이 안 씹어지네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2년 정도 지나서 왔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도 그렇고 좀 치석들이 좀 쌓여 있죠. 쌓여서 결국은 계속 이제 여기저기 흔들리고 여기도 그렇죠. 이쪽이. 그래서 이걸 뭐 전반적으로 엑스레이를 내가 보면 아냐 이럴 수도 있지만 대충 보시면 확연하게 좀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안 빼기 위해서 이제 별짓을 다 했죠. 뼈이식도 하고 뭐 이렇게 결국 이제 붓고 아프고 못 씻고 이런 시기가 점점 짧아지다가 결국은 이제 빼게 됐습니다. 빼고 난 사진 보시면 이렇게 폭탄 맞은 것처럼 뼈가 많이 없어지죠. 네네네. 치조골이 높고 아까 그 사진에서 보셨던 그런 그 치석과 치태가 많이 몸 속으로 많이 들어간 경우는 아무리 치솔질을 잘한다고 해도 이제 안 되는 거고요. 스케일링이나 치수 수술을 해도 결국은 이렇게 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5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요 뼈가 좀 좋아지고 그런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게 됐죠. 이렇게 이제 심고 기다리고 있는데 보시면 결국은 이제 잇몸 질환이 이렇게 좀 진행되는 경우라면 그 주변 이들까지도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살려서 이제 임플란트 심어서 써보자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도 보시면 뼈가 좀 안 좋죠. 네, 계속 안 좋아집니다. 결국 이제 이것도 빼게 됐죠. 빼게 돼서 와, 세 개를 여기, 발치를 그렇죠. 하신 거네요, 지금. 네. 여기도 폭탄 맞은 것처럼 뻥 뚫렸습니다. 뼈가 많이 없죠. 네. 결국은 이제 여기도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2014년 사진입니다. 세 개 심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이런 데가 좀 안 좋아 보이기는 한데 또 이제 치과 가는 것도 귀찮고 뭐 크게 불편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또 칫솔질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이제 불편해지니까 또 왔었는데 2022년도 사진을 보면 6번 결국 빠졌죠. 또 지금 네, 또 그렇죠. 폭탄 생겼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제 또 이제 2024년 사진, 최근 사진 보면 7번 여기도 빠졌습니다. 어머머머, 5개. 5개 아무튼 그렇게 빠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결국 이제 흔들리고 못 씻게 돼서 이제 치저골이 다 녹아서 너무나 상태가 안 좋아져서 결국 이제 뺐습니다. 이렇게 뭐 빼게 된 이유는 이제 요것 때문에 또 요것도 빠질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일을 좀 살려보자라고 해서 이제 뺀 거고. 그래도 지금 여기도 안 좋고 여기도 안 좋고 좀 안 좋습니다. 여기 아래 임플란트는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여기 임플란트 여기 빠진 지 뭐 한 2년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겁나서 안 합니까? 겁나기도 하고 이쪽 해본 것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또 뼈가 별로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복잡한 수술일 것도 같고 또 치과 가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이제 7번은 최근에 5월달에 빠졌는데 계속 빠집니다. 어머, 계속 빠지고 이게 연쇄적으로. 아까 그 2008년도에 30대 후반이었으니까 지금 50 초반쯤 됐겠네요. 이게 사실 접니다 이게. 네? 이게 사실 이게 전인데요. 제가 지금 아니 이거 지금 폭탄 이거. 비욘디 구독자들 위해서 제가 진짜 되게 별. 네. 이게 제가 이렇게 폭탄만 계속 빠지고 있는 이 사진이 사실 저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말도 안 돼. 또 지금 갖고 있으기 어렵고요. 네네네네. 제 사진이라 좀 오픈합니다. 아니 원장님 이거 이렇게 지금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라고 얼마나 안 빼고 싶었겠어요. 어머. 얼마나 어머머머. 했겠어요. 지금까지 나온 선생님한테 막 치료 받고 막 발짓 다 하고 했죠.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결국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열심히 다른 분들의 치아는 잘 관리를 해주시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치과 의사가 치과 가는 걸 싫어한다. 정말. 저는 얼마나 칫솔질 잘했겠습니까? 잘했고 잘했다고 생각한 거죠. 또 그 진행 상태를 또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렇게 붓고 안 좋으면 결국 빠진다. 빠진다. 그럼 빨리 가서 스케일링 받고 치료 받고 네. 뭐 해야죠. 와. 근데 저도 사실 구석구석 칫솔질을 잘 못했고요. 불편하고 안 좋은 거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지 않았고요. 뭐 그때마다 스케일링 제대로 받지 않았고 제 주변에 가까운 동네 치과 의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또 저희 직원, 또 우리 병원에 스케일러가 몇 대나 있겠습니까? 근데도 사실 바쁘다는 이유로 또 뭐 귀찮다 하면 안 가거든요. 와 이거 경각심 가지셔야겠습니다. 뭐 제대로 칫솔질 잘 못한 거, 정기적으로 칫솔 잘 못한 거, 뭐 이런 게 스캐닝 받지 않은 결과로 지금도 이제 임원 질환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환자분들하고 상담할 때도 이게 이런 사진 쭉 보여주면서 이렇게 진행되니까 칫솔질 잘 하시고 스캐닝 좀 잘 받으시라, 자주 받으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환자분들도 더 깜짝 놀라시기도 하고 더 잘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환자분들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고요. 왜 안 했냐고요? 사실 저도 잘 몰랐죠. 이미 잇몸이 안 좋아지고 나서부터 이제 불편한 걸 느끼는 거고요. 스케일링 받고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고 한 거죠. 저 사실 스케일링이 제일 겁납니다. 정말 저 동네 치과 의사 저 뽑고 이랬던 치과 의사가 저한테 엄청 겁이 많다고 엄살쟁이라고 하는데 정말 뭐 다 아실 거예요. 스케일러가 그 잇몸 주변에 닿았을 때 그 진동과 소리, 그다음에 날카로운 바늘이 제 얼굴 근처로 오는 느낌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그렇게 치료 한번 받고 나면 제가 환자분한테 또 다시 굉장히 조심하게 또 조심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저도 날카로운 바늘과
진동과 소리입니다. 뭐 제가 알고 환자분들 설명하고 말하는 거하고요. 실제로 제가 제 몸 관리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었던 거죠. 치주 질환은 이런 식으로 해서 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이렇게 잇몸 뼈까지 먹고 치석이 많이 쌓여서 결국 빠지게 됩니다. 이건 저 아닙니다. 이건 저 이건 제가 저는 아닙니다. 아닌 척 하시는 거 아니죠? 저는 아닙니다. 아니 글쎄요 아니면 제 네. 칫솔질 잘 하라고 그렇게 설명을 잘 해도 네. 잘 안 보이는 거. 또 저 어금니 쪽, 또 안쪽 이런 데는 잘 안 닦이고 음식물 찌꺼기가 항상 남게 됩니다. 그런 게 결국 치석이 되고 이가 흔들리고 빠지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위생용품으로 꼼꼼한 칫솔질, 그다음에 그런 남아있는 거 없이 이렇게 관리하는 거. 그리고 정기적인 스케일링입니다. 남의 손으로 해야 됩니다. 결국 본인 손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남의 손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됩니다. 또 스케일링 하고 나서 이가 더 벌어졌다, 벗긴다, 피가 난다, 잇몸이 더 안 좋아졌다 이게 하시는 분들 그 사이에 치석들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내 이를 깎아줘서 그런 건 아닙니다. 혀가 또 불편하다, 거칠어졌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내 이의 원래 각도, 흔이 살아나기 때문에 혀는 더 불편하고 느끼는 거죠. 혀는 원래 그 오랫동안 음식물이 쌓여 있었던 그 치석이 껴있는 상태로 혀는 더 부드럽다고 느낍니다. 제거가 되고 나면 거칠다고 하는데 그런 상태를 꼭 만드셔야 돼요. 치과 의사들도 스케일링 받기 겁나는데 환자분들께는 저희가 맨날 스케일링 자주 받으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 그거밖에 답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칫솔 정기적 스케일링 그게 이제 아까 그 보여드렸던 유지관리, 치석 제거 이런 게 되겠죠. 칫솔 시간 늘려야 됩니다. 이게 뭐 3 그래서요 3분 안 됩니다. 아까 그런 식으로 구강용품 써서 하게 되면요 대개 5분에서 7분 걸립니다. 또 오토픽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간에서 쓰시고 치시라고 하시면 시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단단한 잇몸, 깨끗한 입안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번만 스케일링 받아도 된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아까 나온 얘기지만 19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방적 스케일링을 보험이 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방적인 치료는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되지 않는데 스케일링에 한해서는 예방적으로 1년에 한 번 보험이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지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받으면 된다 이건 아니에요. 치료 목적으로 받는 스케일링은 사실 1년에 한 번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특히나 또 6개월 이내에 스케일링을 또 받게 되면 비용이 2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몇천 원 하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이거 몰랐어요. 그리고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이제 꼭 그렇게 치료 목적으로 스케일링 하기 때문에 치과 선생님들이 한 번 더 오세요, 일주일, 2주일에 오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거 안 됐던 치석들 한 번 더 제거하고 치근활텍술이라든지 치수 소파술 이런 그런 잇몸 치료가 그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칫솔질을 잘하는 저 같은 경우도 저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죠. 안 되니까 결국 그렇게 치석이 들어가고 결국 이렇게 빠지게 되죠. 그래서 칫솔질 안 되는 곳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치석과 또 치석을 상실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스케일링은 3, 4개월에 한 번씩 이미 이렇게 잇몸이 안 좋아지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3, 4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비용 2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스케일링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거 미루지 말고 일단 시청해주시는 분들 당장 좀 예약하셔서 이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좀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이제 네. 너도 안 받았잖아 이러실 수도 있는데 진짜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스케일링 받고 남의 손으로 제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본인 손으로 꼼꼼히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남의 손으로 한 번씩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원장님의 그 치아를 공개해 주시면서까지 사신 성인의 정신으로 스케일링 이렇게 중요하다,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강조해서 해주셨는데요.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표정이 너무 맛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분량 조절 실패했어요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또 다음 방송이 있어가지고 좀 아쉽지만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진짜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고
기억해달라는 취지에서 비욘디어 경기도 치과 의사와 함께 아주 특별하고 재밌는 좀 라이브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또 금방 가죠, 시간. 네. 재밌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기다리느라 지루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먼저 이야기하시는 걸로 그렇게. 네, 약속을 해보는 걸로 하면서 아쉽지만 오늘 이렇게 라이브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두 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네. 거의 못했어요. 혹시 그러면 두 분께서 댓글로 나중에 달아주신다면 시청자분들 더 좋아해 주실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요. 가능하실까요? 네. 100세 시대 네. 이런 거는 이제 치과고요. 그러니까. 네, 스케일링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